10.2km를 일반 차로에 잠식 없이 24시간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조성해 2025년까지 개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산성대로 구간 기본 및 실지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모란역 남한선 입구까지 1단계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년에는 복정역 모란역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에 따라 대중교통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고령층의 이동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성남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 마을, 광역버스의 이용요금을 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올 2월에는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간 방송매체 보도, 개별 안내문 발송, 시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홍보 결과 2달 만에 신청 인원이 5만 6천 명을 돌파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확대,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 3. 공용주차장 및 주차 공유를 확대해 주차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첫째,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이 도심 및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공공시설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조성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태평동 밀련공원 지하에 120면의 공용주차장을 완공해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백현동 물방울 어린이공원 등 총 9개소에 1569면의 공용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유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공급을 다각화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영주차장 건립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 사업은 올해 공유한 4개소 111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3개소 1054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계약자가 이용하지 않는 유의시간에 일반 시민이 주차하도록 하는 거주자 주차장 공유 사업도 7개소 210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성남 시민이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5면 이상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립 시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도 추진해 주차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시민의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4. 빈틈없는 도로 정비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탄천 교량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정자교와 같은 형식으로 된 탄천 횡단 교량 18개소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17개 교량에 대해 보도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정자교를 포함한 17개 교량은 캔틸레버 형식의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재가설하는 등
안전한 보행 통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 11월까지 설계 및 상수도, 전력통신 등의 지정물을 이설 완료하고 12월에 철거 공사를 실시하고 2024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30년 이상 노후 기반 시설물은 더욱 촘촘한 현장 위주 점검과 안전 진단을 실시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분당 소강 도시 고속화도로 소음 저감 시설 및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올 10월까지 분당 소강 소음 저감 시설 설치 공사 1단계 공사 1.59km를 완료하고 상부 공원을 개방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도로 위에 건설된 공원으로 시민화합의 장은 물론 우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390m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에 일괄 위탁해서 2024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는 총 3.0km 구간 중 현재 1.2km 구간의 도로 포장을 완료했으며 올해 나머지 지하철도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오랜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5.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126건의 조사 대상 중 1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자주 재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지난 3년간 38건 4,768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2,063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래 택지개발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적극 환수해 시민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 성남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특화된 대중교통 정책 발굴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없는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촘촘한 교통 연결망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교통복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운베스트 이상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성남시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와 협력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은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최적 노선과 하랑기지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내용이 서울시와 경기도 파도시와 사전 협의하신 건지 궁금하고 물밑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공개해 줄 수 있는지요? 지금 그 사항은 일단은 현재 저희 성남시와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가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각종 이제 예산도 같이 이제 공동 분담해서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수원시 주관으로 8월에 이제 발주 공고를 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서울시 어떤 수소 차량기지 관련해서요. 서울시 수소 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복합 개발 관련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이제 3호선 이제 시발적으로 수서에서부터 남북 광역 철도가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상황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4개시가 지금 일단은 다 공동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고. 예, 뉴스브레인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원구 여수동 119-2번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택시 공영 차고지 부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택시 공영 차고지 및 그 부대 시설, 그 부대 시설에는 이제 택시 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주차장으로 부대 시설로 계획을 하고 시장 결제를 했습니다. 은수미 전임 시장 때. 그런데 이게 지금 택시 쉼터와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무단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자, 국장님, 일반 시민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무단 용도 변경했다는 이 사실을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시민들께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왜 용도 변경을 해왔는지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스스로 감사 요청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당초 사업명이 택시 공용 차고지 및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속 시설로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었고요. 다만 최초의 사업 타이틀이 택시 공용 차고지 및 부속 시설이라는 사업명이었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약간 이제 경과가 되면서 택시 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택시 공용 차고지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이제 뒤로 밀리고 택시 쉼터라고 하는 그 부분이 타이틀이 앞으로 오면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된 구역 내에는 어떤 이제 택시 쉼터라는 어떤 그런 것과 어떤 것이 이제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불법화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전도가 된 거로 전 이제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지금 이제 본래 사업 시장하게 된 취지대로 택시 공용 차고지 및 그 부속 시설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아까 좀 시장의 감사 의뢰 자체가 감사 의뢰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이제 당초 목적대로 법에서 다 인정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연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이 37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예를 보면은 택시 쉼터
그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차장 네,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20개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얘는 장난도 아니고 성남시의 그 택시 그 차고지 부족 그 현황이라든가 차고지 시트 파악 없이 네. 이게 와서 이제 억지로 당초 목적대로 조선 계획대로 하자니 이 20년에 불과한 이면을 가지고 택시 공정 차고지 해본들 네. 그래 처음부터 택시 공정 차고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쉼터에만 포인트를 주다 보니 네.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기 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20년 그걸 달랑 지금 저 택시 공정 차고지로 원상복구했다 해서 뭐 앞에 있었던 게 전혀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기 이 사태를 강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그 저간에 어떤 있었던 사항이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저희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예, 경기의 노여석 기자입니다. 그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17개 교량에 대해서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철거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만약에 재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교량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에 따른 교통 정체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지금 교량 어떤 이제 철거 그다음에 재시공은 일시할 겁니다. 일시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그 교량 자체를 전부 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도부만.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시장께서 이제 그 언론 브리핑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 교량 같은 경우에 양쪽에 지금 이제 보도부가 있는데 그 양쪽 보도부를 이제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 차로가 지금 현재 그 도로 기준상에는 그 차로 폭이 3.0m인데 실제 재보면 이제 3.5m 되는 것도 있고 3.8m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차로를 조정을 해서 그 기준과 동일한 차로선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보도부를 이제 한쪽 보도부를 이제 신설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한쪽은 이제 그 줄인 그 차로 폭을 이용해서 그 보도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교통 정체 만약에 본체 자체를 그 철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 교통 정체가 이제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만은 이제 본체 놔두고 이제 보도부만 철거를 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시민들께서 그 보도부 이용하시는데 약간 좀 불편이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완료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7개 교량 중에 네, 차도부까지 포함해서 전면 철거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없나요? 예. 다만 이번에 순회교 같은 이제 정밀한 진단을 실시를 했더니 일단 현재 약간 2등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면 통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차도부를 포함을 해서 이제 전면 이제 재가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보수 보강을 통해서 그 사용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검토 후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긴급 브리핑할 때는 전면 철거하는 것도 몇 개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계획이 확실치 않고 판단이 좀 있는 부분. 순회교만 그렇습니다. 순회교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재 송두기자입니다. 위례 역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 현재 트램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게 이제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그 분담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돈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 질문이 아니고 하나 질문은 지금 이제 그 남위례역 그 명칭 문제를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물론
시민들이 좀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당초에는 이제 우남역으로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우남역. 네, 근데 그 주변에 뭐 우남 예를 들어 빌딩 뭐 이름도 이렇게 좀 들어서고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이제 그 실시 설계 인가가 났잖아요. 다음에 났고 2001년도에 이게 이제 그 명칭이 확정이 됐어요. 되고 명칭 확정되기 전에 이제 시민 명칭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는데 뭐 성남시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됐겠지만 이제 서울시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최종적으로 남이래로 결정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우남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 호를 따서 이제 우남역을 처음에 이제 그 명칭을 정한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과거 역사를 물론 뭐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처음에 그 이쪽 헌인로에서 이쪽 그 뭐야 내곡 세곡동 쪽으로 성남 넘어오는 게 옛날에는 명칭이 좀 옛날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우남로가 이제 좀 그 뭐야 없어지면서 이제 우남역을 좀 개칭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개명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우남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좀 향수를 느끼는 그 미래 주민들을 비롯한 성남 본시가지 주민들은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명칭이 변경된 과정은 뭐 자체하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때 당시에 이게 2000년도 이재명 시장 때죠 그때가 그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남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좀 그 옛날 향수에 대한 문제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시에서도 좀 다시 한번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그걸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네, 하여튼 역 명칭은 뭐 저희 시가 이제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제 우남역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어떤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이제 약간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을 이제 공모하자라는 이제 절차 하에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통한 끝에 남이위례역으로 이제 결정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서 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이제 한번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나중에 또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또 그 계기가 또 돼갖고 또 다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향수 어떤 그런 등등 역사적 어떤 그 가치가 또 바뀌면서 다시 또 우남역으로 또 이제 돌아갈 날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질문은 좀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쟁이 메일타임즈 송길용 기자입니다. 여기에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개월째 그 도로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야탑 터미널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그 몇 개월째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이 다시 한번 그 업체를 바꾼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방관하고 지금 지켜만 보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뭐 거기에 민원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요.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데 길거리에서 뭐 그냥 승하차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상가도 마찬가지고 정상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이제 조금 전 야탑 터미널 정식 그 이제 인가받은 사업자가 이제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이제 그 면허를 이제 반납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에서 이제 이용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으로 일단 현재 임시 지금 이제 그 정류장 및 그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수수방관하거나 지금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그 건물 터미널 건물 소유자가 일단 반납한 상태로 한 번 반납을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이제 터미널 어떤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법에 정한 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업체에서도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동일 그 소유자가 동일한 그 명칭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 종전 사업자가 지금 아마 새로운 누가 매물,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마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저희 이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새로운 사업자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매매 거래가 이제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동일하게 만약에 이런 이제 터미널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희 이제 법에 따라서 인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개만 받겠습니다. 정현무 기자님. 2개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저 일강기기 정영호 기자입니다. 좀 전에 그 대중교통 그 터미널 관련해서 네. 보충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2년 동안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라는 거는 2년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대책이 있다는 것인지 라는 대답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모 업체의 임시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길가에서 계속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승하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고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 안전을 지킬 안전요원들 이런 분들의 활동도 본 적이 없고 현장에서 그러다가 정말 대형 사고가 나면 이건 인재로도 취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개인 간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구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 하고 있는 계약 과정에서 현재 정식적인 계약도 아니고 가격만 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년 동안 기다리겠다는 거냐, 대책이 없는 거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누군가 어떤 특정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터미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재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기적 임시 매표소 그런 이제 방법이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이제 판단에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길거리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이제 방문했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안전요원들이 승하차 이제 하차는 아니고 하차 이제 빙 둘러가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없었는데 승차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안전요원이 이제 이렇게 있었었는데 만약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지금 어떤 승하차 시에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요원을 이제 정말 정시로 이제 아니면 또 추가로 배치 해달라는 어떤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어떤 매매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 어떤 좀 지켜만 봐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건 어쨌든 간에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약간의 저도 지금 그 말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금액, 도무지 저걸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저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라는 어떤 의문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볼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맨 끝에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아트성남문화의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보면 경제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반기 경제성 상향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내년 6월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경제성 부족으로 처리된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인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BC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1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고 하여튼 1 이하이다 보니까 일단은 만약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어 반려해 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그 통과를 못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동일한 이 그 건을 갖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가 되어버린 거죠. 사업을 추진할 어떤 그 계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또 약간 많은 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용 그 이제 그 주민들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이 이제 올 저희가 이제 9월에 이제 추경 때 용역을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예비 타당성 어떤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BC가 1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노리고자 그래서 그때 7월 달에 이제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예정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김종관 기자님, 추용선 기자님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교육 끝나고 교통도로국장에 지금 언제 오신 거죠? 7월 19일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19일 한 달 됐습니다. 성남시장님 취임 일주일 기자회견 때 없었죠, 현장에? 네, 그렇습니다. 이 모란에서 판교까지 8호선 연장 예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타가 기본적으로 일이 안 나온 것을 이미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과가 일이 안 나온 걸로 나온 상태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철회하는 과정이에요.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거기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 모란 판교 8호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당시 이미 이 예타가 통과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바꿔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철회해서 다시 이 상황을 높여가지고 내년에 또 추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1년 만에 어떤 영역을 거쳐서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타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예. 이 예타가 안 되는 것을 이미 통보받고 시장님은 거기에서 기자들한테 모란 판교까지 8호선을 하겠다. 예타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철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떨어진 상황인데. 질문 근데 좀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거 내년에 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겁니까? 일단 뭐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 검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과정에서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과장님이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장 책임자인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기에서 알고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2022년 상반기 중에 이제 그런 이제 예비 타당성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 이제 일단은 이제 뭐 1 이상이 안 나와서 그 뒤에 이제 사업 내역을 다시 또 축소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사 일개서를 뭐 축소한다라든지 정거장 단면을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줄이게 된다라면 또 이제 사업성은 또 올라갈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조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뭐 작년 시장 때 뭐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정확히 뭐 보지 못해서 뭐 모릅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1 이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타당성 없어 다시 돌아가 라고 하면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를 인정을 하고 근데 그 뒤에 판교 테크노밸리 역세권 범위가 이제 확대되게 이제 그 다시요 타당성에 이제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현 이제 그 택지 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용자들까지 수요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1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결과가 1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 이하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미처 지금 범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